어제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기자들 앞에서 섰으면 좀 제대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든지, 그냥 질문 하나 받고 됐죠? 되기는 뭐가 돼? 대통령이 과연 이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좀 짚어봅시다. 맨 처음에 총선 그렇게 참패했을 때 바로 나온 게 뭐였어요? 총리 사퇴한다. 장관들도 뭐 몇 명 바뀐다. 뭐 복지도 바뀌고 뭐 의사 문제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참모들 다 일괄 사퇴한다. 비서실 바뀐다. 국정 쇄신한다. 인적 쇄신이 우선이다. 뭐 금방 바뀔 줄 알았어요? 2주가 가도 한 놈도 안 바뀌어? 이건 뭔가? 사람이 없는가? 하긴 뭐 누가 하자고 해도 할까? 그렇게 싶기도 한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하나 바꾸는데, 아니 누가 정무수석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까 참모들이 일괄 사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누가 일괄 사퇴라고 얘기를 했나 따져보니까 분명치 않아요. 그래요? 예. 비서실장하고 총리가 사퇴하겠다 그 얘기는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참모를 바꾸는 건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뭔가를 바꾸긴 바꿔야겠는데 왜 바꾸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그림이 없는 가운데 툭 튀어나온 게 정무수석 새로 임명이에요. 그럼 뭐 이 정무수석 얘기만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아니 기업인 출신 경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 점에서도 정말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그 정무수석은 또 누가 추천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어저께 대통령 얘기하면서 자기하고는 같이 일해본 적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네. 잘 모르는 사람인데 쓴다. 네. 그러면은 뭐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쓴다. 누가 쓰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정진석 실장이 그럼 정무수석은 좀 내가 추천하겠습니다 해서 정진석 실장이 추천한 사람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것도 밝혀진 바가 없죠. 그리고 그냥 국내 치킨 뭐 창업주다 이 얘기 외에는 19대 보궐선거 들어와서 19대 20대 재선 의원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다시 낙선을 했고요. 사실 잘 몰라요. 의원들도 모르고, 특히 정무수석이 대야 관계, 국회 관계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슨 역할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바른정당에서 또 있었고 유승민 대선 후보 시절에 비서실장 했기 때문에 약간의 좀 결이 다른 인물이다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하고도 있는데, 대통령이 뭐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 말씀하신 대로 누가 이분을 그렇게 추천을 해서 정무수석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해서 발탁을 한 건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것만으로도 자격이 충분한 건지 대통령 설명만으로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어제 저는 뭐를 유심히 봤냐면요. 오늘 뭐 아니나 다를까 오늘 뭐 보수 쪽 언론이라든지 또 쓰레기 종편들은 완전히 바뀐 대통령, 뭐 확실히 바뀌었다 이렇게 지랄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뀐 것 같이 보입니까? 이제 생쇼를 했는데 오전에 비서실장, 오후에 정무수석 나와서 이제 직접 소개를 하고, 그게 그렇게 감동적입니까, 전희연 대변인?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점수를 주자면 저는 한 30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줘요? 또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특히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비서실장 인선을 해놓고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하면 국민이 이해할 거다, 야당에서 이해할 수 있을 거란 이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질문을 2개 받은 게 그렇게 대단한 변화입니까? 저는 그걸 대단한 변화라고 하는 이 현실 자체가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안 했으니까 질문 2개를 받은 것 가지고 언론이 이렇게 또 하나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소통은 순시나 일방적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2022년 3월 어떤 일이 있었냐?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반대 여론이 높으니까 그걸 좀 반대 여론을 들어서 천천히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조감도를 펼쳐놓고 본인이 지시봉을 들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소통일까요? 이건 일방적 밀어붙이기나 순시나 설교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형식도 앞으로는 과감하게 바뀌어야 됐지만 내용 자체가 틀려서 국민들이 반감을 보인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던가 지금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걸 보고 쇄신이다, 협치를 위한 의지다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저는요, 어제 그걸 보고 어떤 점이 좀 분노에 가깝게 감정이 들었냐면, 또 국민을 저렇게 속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본질을 봐야죠. 총선 참패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다 바꾸겠다 아니었습니까? 그 다 바꾸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바뀌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정 기조도 바꾸고 같이 일할 사람도 바꿔서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확실히 보여줬으니까 바꾸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총리가 물러난다. 그러면 이제 뭐 강요들도 다 바꾸는 모양이다. 그리고 비서실 참모들 다 물러난다. 그러면 전면 개편할 모양이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사기의 초기 수법입니다. 뭔가 그럴싸하게 할 것처럼 보이죠. 막 대규모 프로젝트를 막 발표하고.
그런데 실제 나오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대규모 프로젝트 하는 그런 사기꾼들은요, 맨 처음에 이자를 엄청나게 높게 줍니다. 2달까지도 주기도 해요. 석 달부터 소식이 없어요. 찾아가 보면은 사무실 문 닫아요. 아니, 참모들 다 바꾼다고 했는데, 그때도 다 뭐, 참모, 비서실, 일괄 사퇴, 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딱 가로 열고 하나가 빠졌습니다. 안보실은 제외. 안보실이 왜 제외가 됩니까?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화부 역의 핵심이 지금 그쪽 아닙니까? 근데 그쪽을 제외한다고 그래서 그들 하는 일이 그렇지 그랬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이제 다 조용해요. 그리고 이제 딱 달랑 정무수상 하나 바꾸는데 그걸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윤석열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이? 야, 대통령이 나와서 소개를 하네. 뭔가 바뀌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이제 바뀐다고 이제 쓰레기들이 써있는 거예요. 어? 그게 바뀌는 겁니까? 사기치는 거지. 이걸 사기라고 그럽니다. 개사기.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딱 소개하고 이분은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질문 있어요? 오늘 딱 질문 하나 받고 이제 됐죠? 되기는 뭐가 돼? 17개월 만에 나타나 놓고 뭐가 바뀐 겁니까? 어제 하도 그 모양이 내가 참 언짢고 같잖아서 그 모양만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다른 거 소개하는 건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기자들 질문 받는 태도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뭐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